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광주광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시 동구 지역 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 이상 5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 재위탁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 광주광시 동구의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간사이신 김현숙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이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김재식 의원입니다. 근본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시 동구 지역 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구의 먹거리 정책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안 제1조, 안 제3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기본 원칙과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와 역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연도별 이행 계획의 수립 및 먹거리 현장, 먹거리 정책 자문관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 교육, 홍보,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먹거리 지원 및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운영, 활동 및 지원, 분과위원회 설치,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해촉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역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유통지원, 소비 촉진 및 관련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부터 안 제35조까지는 유통안전기금의 조성 및 지역 먹거리 참여 주체의 책임,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과 먹거리 분야 국내 협력 및 공동농장, 임시시장,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 안 제37조는 포상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주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먹거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규정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립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기본조례는 한마디로 주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고자 하는 그 근간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은 먹거리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자체의 책무와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통합적 먹거리 체계 수립을 위한 계획과 위원회 구성 등의 조항은 먹거리 정책의 공공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실행령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속 가능성과 지역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수립 및 실행 기반 마련은 지역 경제 및 주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종합계획 및 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본 조례의 전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보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먹거리 정책은 복지, 교육, 환경, 농업, 보건 등 다수의 부서가 연계되므로 부서 간 협업 체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어요. 네.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의원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3인으로 찬성 3인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은 김재식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이신 노진성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노진성 의원입니다. 근본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안 제7조는 바이오 산업의 육성 사업 및 지원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해촉,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간사 선임 및 의견 청취와 수당과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 미달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우리 구 일부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대비 상당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며 LPG, 등유 등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 3에 근거하여 공급시설 설치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에너지 격차 해소와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핵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현황 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경제성 미달 지역의 본인 소유 주택 거주 가구로 한정하되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과 투명한 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의 적정한 교부와 관리, 엄격한 감독 및 반환 조치를 통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광주광역시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준용 규정과 시행 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부칙에서 조례의 유효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을 통해 연간 약 100세대를 지원하여 가구당 연평균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과 더불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로 미래 먹거리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으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 또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급부상했으며 코로나19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 속에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약 3조 8,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참고 자료 2 국내 바이오 산업 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바이오 산업 소재지별 분포, 투자 규모 등을 볼 때 광주 지역은 여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바이오 산업의 기반이 거의 척박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자료 3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남대병원은 광주 동구와 하순 지역을 광주 전남 AI 바이오 융합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유사한 조례가 광주광역시에서 올해 제정되고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는 아직 미제정된 상황으로 동구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조례를 제정한 만큼 동구가 관련 산업의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듯 선제적으로 바이오 산업의 체계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안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용 대비 예상 수익 기준 미달로 사업자가 도시가스 설치를 기피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연료비 부담이 큰 LPG, 등유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시설 설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등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원 대상은 경제성 미달 지역과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은 사유지로 한정하고 지원 금액은 세대당 최대 180여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9.7%로 전국 평균 85%보다 높으나 이들 대부분은 농촌 지역으로 도시가스 설치가 절실하고 도시가스 소외지역 지원을 위한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들 가구가 지금까지 등유, LPG 등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해 취약한 난방은 물론 생활비 부담도 높은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의 취지대로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및 실내 공기질 개선,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등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진성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우리가 그 제안 설명은 일괄하였습니다만은 그 질의는 그 이제 둘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노진성 의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이군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호에 입주자란 창업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초기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를 입주자란 구와 입주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상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로 입주계약의 주체를 명확히 변경하였고 지원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참여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2조 제5호에 퇴거란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지원센터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를 퇴거란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구에 의하거나 입주자 스스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창업지원센터에서 퇴실하는 것을 말한다로 입주자의 퇴거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에서 입주업체의 성과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실적평가 우수 입주자에 대해 입주자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부담액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입주 기업의 경영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부담액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사항에서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위원회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로 위원회 연임 횟수, 공무원위원회 임기 기간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의 입주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해 내용 및 용어를 보완, 정비해 창업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입주 및 퇴거 관리, 평가 체계 등의 구체적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 중 초기 창업기업에서 창업기업으로의 변경은 지원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실효성 있는 창업 지원을 운영을 도모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제5조 입주기업 선정에서 퇴거 정의 명확화, 재계약 경영평가 도입 등은 입주기업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8조는 감면 항목을 기존 사용료로 한정돼 있던 것을 사용료 및 관리비, 공공요금으로 확대했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 관리 체계 강화 및 감면 기준 구체화 등은 실제 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주기업의 지원 대상 확대, 감면 항목의 다양화 등은 일부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감면 기준과 한도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희 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개정 조례는 잘 된 것 같고요. 네. 자료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궁금해서. 307호에 도서출판 산학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가 이제 24년도 재계약 불승인 기업이란 뜻이 뭐예요? 24년도에 이제 그 전 경영 평가를 반영을 해서 이제 24년도에도 이 창업지원센터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지 이제 그것을 승인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그러니까 경영 실적이 이제 미달이어서 이제 24년도에 이제 퇴거해 달라는 그런 이제 불승인 조치였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긴 있는가요? 예, 지금도 자발적 퇴거를 하지 않고 지금
강제 퇴근은 있습니다. 못 시키는 건가요? 예, 아직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402호하고 403호는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 건가요? 다 이전했기 때문에 이전 예정인 거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떤가요? 그 402호하고 403호. 아, 정확한 것은 제가 아. 좀 다시 자료 확보해서 그러실래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이번 조례 개정은 이제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 관리하시기 위해서 이제 뭐 타당한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입주 현황들 보게 되면 예. 그 현재 그 17개 기업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상에 보면 그 가장 이제 최장 5년까지 이제 입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 보면 길어야 전부 다 3년 이내인 걸로 보여요, 거의. 네. 자, 그러면 그 요즘 안 그래도 좀 경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그 조그만 이렇게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렇게 혜택을 누리면서 조금 더 정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5년을 이렇게 채운 기업들이 좀 없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본인들이 다른 그 공간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고, 그다음에 경영 평가에 의해서 이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입주 기업이 또 많기 때문에 네. 이제 한번 혜택을 준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으로 혜택을 준다기보다 또 다른 새로운 기업을 이 창업 지원을 해주려고 이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더 뭐 기업이 조금 더 성장돼 가지고 더 이제 뭐 큰 그 면적이나 더 좋은 환경으로 가서 네. 이제 영업을 계속 하신다면 이제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 네,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결정도 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아마 예. 판단들을 하실 걸로 네, 보이는데 그 예를 들면 조금 더 추가로 이렇게 조금 더 정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 하면 그 네. 부분도 면밀히 좀 잘 좀 검토해 주길 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곤희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회관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 아동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아동과 보육지원팀장 김병국입니다. 변만숙 양성평등아동 과장님의 부재 중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양성평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강주광역시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대상인 동구 용산 모아엘가 어린이집과 동구 리슈빌 숲속마을 어린이집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3회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용산 모아엘가 어린이집은 2020년 12월 용산동에 위치한 모아엘가 에듀파크 아파트 단지 내 개원하였으며 보육 정원은 45명입니다. 동구 리슈빌 숲속마을 어린이집은 계룡 리슈빌 더 포레스트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 보육정원 59명으로 개원하였습니다. 두 어린이집 모두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수탁자에게 2020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30일 위탁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위탁제 공개 모집을 하여 수탁자 선정관리위원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심사 기준에 의하여 적합한 위탁제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모두 관련법을 준수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의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성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박정인 의원님. 네, 박정민 의원입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단 성과 평가해서 이제 결정은 다 된 거죠? 예. 예. 이제 궁금해서 한 두 가지만. 지금 거기가 용산지구에가 용산 모아 엘가, 예. 또 계룡 리시빌, 예. 대성 베레일, 예. 또 영상 주공. 예. 근데 이제 두 군데만 어린이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용산 구립에 있습니다. LH에. 예. 그럼 용산동 계룡 리시빌이 예. 거기 그럼 대성 베레일 베르일만 이제 300세대 미만이어 가지고 아, 어린이집 그러면- 의무 시설이 아니라서 열이 그렇고. 높고 LH에는 용산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용산 LH는 언제가 기간이 언젠가요? 그 용산 구립이 작년에 재위탁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보육 정원 예.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예. 지금 이 정원은 용산 엘가는 보아 엘가는 45명, 예. 리시빌은 59명. 그런데 예. 정원은 다 참가요. 몇 지금 명씩, 현재 정원은 몇 명씩 모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45명 정원에 현재 어제 날짜로 31명이고요. 리시빌 수성말 같은 경우는 59명 정원에 47명입니다. 현재. 아무래도 저출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좀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좀 많이 처음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45명, 59명을 했는데 예.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추세가 예. 우리 동구 인구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일어난 걸로 저도 음. 판단은 섭니다만은 그럼 대성 베르일만 이제 300세대여서 그들은 이제 LH나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김재식 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박정윤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이제 용산지구에가 이제 몇 개 이제 그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실은 이제 다른 곳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입주한 아파트들이 이제 신규이다 보니 이제 다른 데보다 그래도 좀 원생 확보도 좀 용이한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재위탁 과정에 이렇게 평가해 놓으신 거 보니까 이제 다른 데보다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근속률, 예. 늘 저희 의회에서도 좀 말씀들 드렸습니다만은 뭐 보통 한 3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보통 평균 한 30% 이하. 예. 근데 일단은 1년 이상 1급 보육교사 평균이 뭐 50%를 다 상회하고 있고 하는 건 일단 근무하시는 여건도 그나마 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용산 지구가 또 좀 젊은 층, 이제 물론 어린이집 부모님들께서 이제 좀 젊으시겠지만 또 좀 참여를 좀 많이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어린이집에도 좀 잘 좀 전파가 돼가지고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원생들 이렇게 유치하고 하는데도 좀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부에서 좀 그런 행정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양성평등 아동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